네, 3월 4일 월요일입니다. 3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또 3월하면 뭔가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오늘 국내 증시를 보면 지난주 미증시의 이 훈풍을 잘 이어받으면서 산뜻하게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다 오름폭을 좀 더 키워나가고 있는 구간이고요. 코스피 지수는 2679선, 코스닥은 87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반도체가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는 시장인데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머니맵 통해서 섹터 전반적인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2%, SK하이닉스는 4% 이상 지금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투톱을 비롯해서 지금 반도체 쪽 정말 강한데요. 한미반도체도 오늘 거의 지금 10만 원에 가까운 모습으로 강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HP, SP 같은 경우에도 VI 걸릴 정도로 상당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주들 흐름 보면 또 리튬 관련해서도 포스코 퓨처엠 3%가량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일부 종목들 포스코 홀딩스 등등의 종목들 상승불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오늘 기아가 좀 강하고요.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등등의 일부 부품주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이 4% 가까운 상승세에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장에서도 신성 델타테크 여전한 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국방 쪽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강세 지속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체크해 보셨듯이 오늘 뭐니 해도 반도체주가 정말 강하게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벌써 4%가 넘는 강세 보여주면서 16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고점이 거의 16만 6,900원이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오늘 넘어설지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AI와 반도체 붐이 지속되고 있어요. 국내도 이거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는 이상 국내 관련주에서 대표 종목은 누가 뭐래도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의 전체적인 추이 이어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지금 뛰어들어도 되느냐는 각자의 선택에 달린 거죠. 저는 이제 지금 뛰어드는 건 위험이 동반되는 상황이니까 조금 어려운 국면이 있고 다만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언제부터 내려와야 되는지는 이것도 각자 판단해 보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은 오를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정확한 고점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이 주가에 뭔가 살이 너무 붙어 있다라는 것은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가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 이익을 잘 실현하느냐가 중점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했던 만큼 엔비디아와 AI의 확산이 더디거나 하면 그게 알려지는 그 순간 자체가 단기 고점이 올 수 있는데 그것도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부터는 저는 차익 실현 구간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굳이 이제 신규 매수를 단행한다면 한미반도체보다는 SK하이닉스가 레거시 반도체의 상승도 있기 때문에 밸류 기준에서는 그나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만약에 신규 매수의 관점을 본다면 제일 좋은 종목은 삼성전자이겠지만 사고 나서부터 바로 화가 날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시간이 꽤 필요해 보이고 여전히 SK하이닉스가 그래도 한미반도체보다는 나은 선택이 아니겠느냐. 다만 최근의 흐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급등하는 구간에 쫓아가시면 큰 이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또 우려를 반영하면서 크게 누릴 때 그럴 때는 매수를 하셔도 SK하이닉스는 아직도 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워낙에 또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다 보니까 앞으로도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또 당연히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미반도체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보유자의 영역에서 봐주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있지만 역시나 지금 구간보다는 좀 눌렸을 때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음 종목은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GS입니다. 이 종목 12월에 작년에 말씀해 주셔서 최고가 기준 상승률은 26% 가까이 되고요. 목표 주가가 52,000원이었습니다. 지난 2월 8일쯤에 52,800원을 장중에 찍기도 했었어요. 그때 목표가 달성하고 나서 다시 5만 원 선 아래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3%가량 올라가거든요. 지주사 관련주들 또 다 같이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 이거 추가적으로 또 한번 시세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밸류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삼성물산 대장주다. 네. 그다음에 LG를 포함한 여러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강세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보기엔 일시적으로 끝나는 테마 아닙니다. 올해 내내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뭐 아주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수익률은 당연히 뒤처지겠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연초부터 10조 당긴 그런 종목군들의 조정이 뭐 쉽게 나타난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부터 내년 정도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큰 트렌드가 될 가능성을 여전히 타진해 보면서 그 중심축에 있는 종목군들은 저는 뭐 조정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을 처음 말씀드렸던 것은 밸류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그냥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목표가를 제시한 것인데 밸류 프로그램이 나왔다면 당연히 목표가를 크게 상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목표가 52,000원이 아니라 6만 원, 7만 원 정도까지 상향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 만큼 뭐 이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 특히 최근에 정제 마진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아마 1분기 실적이 추가적인 업사이드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을 포함해서 뭐 삼성물산, LG, 그다음에 뭐 KCC 이런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목표가는 다 상향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PB1배 그건 뭐 모릅니다. 어쨌든 PB1배 내외로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가셔야 될 것 같고 실적이 동반된다면 좀 더 강한 탄력을 보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GS는 목표가를 6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기존에 52,000원에서 6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이 지주사 쪽에서 저 PBR주라는 모멘텀도 있고요. 최근에 정제 마진 반등까지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실적도 최악이고 주가도 최악이고 어느 포인트 좀 우리가 보면서 그래도 좀 개선할 만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지 볼게요. 첫 번째로 실적의 하향세입니다. 블랙핑크가 아무래도 주력 아티스트였는데 활동이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눈높이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도 급 하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나온 리포트들의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다 실적 하향, 목표가 하향입니다. 네. 그 실적 하향의 핵심 포인트는 뭐 준비된 그림으로 보면 바로 나오지만 블랙핑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랙핑크가 정말로 단체 활동만 이제 YG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체 활동을 올해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타진해 봤을 때 지금 추이를 보면 조금은 늦춰질 것 같다. 네. 그래서 2025년도의 실적은 여전히 뭐 견조하게 유지를 하지만 올해 실적을 떨어뜨리면서 그래서 지금 그 유튜브 구독자 숫자도 다른 그런 아티스트들에 비해서 너무 격차가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돈을 벌어들이는 확실한 캐시카우는 여전히 블랙핑크고 그다음에 뭐 트레저가 뒤를 받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상반기에 트레저에 뭐 20회에 걸친 일본 투어, 돔 투어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의 실적 기여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블랙핑크가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국내 여러 아티스트들의 앨범 판매량이 작년 대비해서 급격하게 좀 축소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요인들까지 고려했을 때 오늘 여러 증권사들의 목표가 하향이 겹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블랙핑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진짜 이제 희망의 불씨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기폭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긴 한데 작년 11월쯤에 이제 데뷔를 해서 4월부터 뭔가 확실하게 좀 활동을 할 걸로 보이거든요. 네, 4월에 이제 앨범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패키지 앨범이 뭐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 그만큼 생각했던 정도의 앨범 판매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다만 베이비몬스터는 조금 다른 게 지금까지 나왔던 앨범 판매 핵심 포인트가 중국 쪽의 단체 구매가 줄어들면서 발생했던 현상이라면 그래도 베이비몬스터는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가 해외 팬덤, 블랙핑크를 좋아했던 해외 팬덤이 생각보다 굉장히 두텁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베이비몬스터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적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비몬스터가 데뷔하면서 가장 큰 논란이 아연이라고 하는 굉장히 기대했던 멤버가 뭐 개인 사정으로 데뷔를 같이 못했다가 이번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그 완전체에 대한 뭐 기대감도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4월 2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트레저의 일본 돔 투어 20회분, 그 다음에 지금 이 베이비몬스터 데뷔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다 아시는 것처럼 양현석 PD가 200억이라고 하는 돈을 4만 원 초반대 가격에 썼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돈을 태운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대감들을 봤을 때 서서히 이제 바닥으로 오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지금 블랙핑크는 뭐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거고 트레저하고 베비몬스터 둘이 잘 버텨줘야 되는데 과연 둘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냐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부정적인 이슈를 반영하기보다는 주가가 워낙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기대를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양가적인 해석을 모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실적도 좋지 않고 주가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만 나름 2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뭔가 좀 본격적인 개선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체크해 봤을 때 이게 어쨌든 엔터주 중에서 매수할 만한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엔터 4사 중에서 지금 좀 가격적으로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가격적으로 매력적이긴 한데요. 아마 이제 올해 가장 강한 것은 그래도 하이브가 아닐까라고 네. 보여지지만 어쨌든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이 와 있는 데다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자, 준비된 그림을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게 지금 PER이 올해 실적 추정치가 그대로 나온다고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10배 정도의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엔터주의 PER이 10배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최악의 상황들을 반영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근데 주가의 추이를 잘 살펴보시면 YG를 포함한 이들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 하면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기도 했지만 YG는 워낙에 그 이슈가 많아서 이벤트 드리븐이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이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비몬스터의 완전체 복귀와 그다음에 앨범, 정규 앨범 나온다라는 것.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트레저의 어쨌든 돔투어의 실적이 상반기에 반영될 것임을 고려한다면 현재 실적 대비해서 다른 종목 대비해서 너무 싸진 건 사실이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도망갈 이유는 별로 없다가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손절하거나 도망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럼 신규 매수는 저는 분할 매수는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이 정도의 밸류에서도 1분기, 2분기에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뭐 그때 탈출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주가가 빠지는 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 가격은 만약에 1, 2분기 긍정적인 모멘텀을 확인한다면 의외로 또 20배 정도까지는 빠르게 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한 6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또 내려와 있을 때 한번 적절하게 분할 매수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6만 원의 목표 주가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CS윈드뿐만 아니라 뭐 풍력주들 좀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CS윈드는 특히 증권가 리포트들 좀 쏟아졌습니다. 이제 정말 희망적으로 이 종목을 봐도 괜찮을지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글로벌 시장입니다. 베스타스 비롯해서 뭐 글로벌 풍력주들 동향은 좀 어떤가요? 네, 오늘 뭐 강한 스트롱 바이를 계속 외치는 리포트가 나왔지만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은 워낙 이쪽 시장을 뭐 좋게 보시는 네. 그런 애널리스트라는 것을 잘 감안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글로벌 시장의 이제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준비된 그림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일단 1, 2등이라고 할 수 있는 베스타스와 오스테드 전반적인 주가 동향이 오스테드가 상대적으로 조금 견조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뭐 베스타스는 상대적으로 좀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각자 자기 프로젝트의 실행력과 그 다음에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지난번에 크게 주가가 하락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금리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금리가 다시 서서히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동향으로 살펴봤을 때 회사마다 좀 추이가 다르다라는 점. 그렇다면 오스테드처럼 확실하게 뭔가 수익성이라든지 견조한 어떤 프로젝트의 유지를 확인해 주어야 이들 종목의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업사이드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주가에 다소 발목을 잡고 있었던 요소인 금리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이렇게 좀 체크해 봤을 때 어쨌든 뭔가
공사를 좀 하고 수주 소식이 있는 쪽이라면 주가가 또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풍력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게 조금씩 이제 뭐 공사 지연되고 수주 지연되고 뭐 취소되고 이런 이슈들이 있었었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최근 베스타스 쪽에서 수주 이야기도 있었더라고요.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규모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이 시장이 앞으로 커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설은 없을 거예요. 네. 다 이제 대부분 동의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계속 확인한 것은 방금 뭐 앵커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뭡니까? 계획은 저렇게 될 수 있어도 그 계획의 시기는 지연되거나 늦춰지거나 네.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과거 원래 약속했던 만큼의 프로젝트가 강하게 진행될 것인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살펴보시면 이 리포트의 내용은 뭐 기존에 계속 강조했던 것이지만 해상 프로젝트가 계속 크게 늘어날 거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데 저 해상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이 조금만 둔화되어도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엮여 있다라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연되거나 혹은 드랍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 주가가 비쌀 때 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상황이고 대신 최근에 주가가 아까 YG처럼 워낙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위치는 과연 좀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인지 궁금해집니다. 밸류에이션 판단도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YG도 마찬가지지만 이 종목도 뭐 PBR로 바라볼 만한 종목은 아니죠. 결국 모멘텀과 실적의 추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밸류를 가져가고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 살펴보시면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을 지금 아래로 깨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노스테드나 베스타스와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게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당연히 밸류를 같이 볼 수 없고 당연히 할인해서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현재 구간에서도 트레일링 기준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 포워딩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싸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의 그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트레일링 기준으로 17배, 내년에 한 11배 정도를 보고 계시던데 그건 제가 보기에 굉장히 강한 이익이 나왔을 때 가능한 것인데 지금 그 이익을 CS윈드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추정치로 바라보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를 CS윈드가 본인이 확인시켜 줘야죠. 적어도 상반기 내에 강한 수익성 회복을 확인해 줘야 우리가 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종목은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 68,000원을 유지를 하지만 결국은 적어도 상반기 내에 강한 수익성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저는 이 종목의 반등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제시해 주셨던 목표 주가 68,000원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확실하게 또 개선될 만한 그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꾸준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